지난해 장마가 역대 최장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전 곳곳에서도 침수 피해가 정말 많았거든요. 인명 피해가 3건이 있었고 그중에 사망 사건이 2건이 있었고 이재민이 그 208세대 41분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금액으로도 또 따지면 72억 정도의 그 재산 피해가 났는데 그 공공시설 158건 또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 1622건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피해로 볼 수 있죠. 네,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주변에서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. 지난 2020년 7월 30일 새벽에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서 지하와 1층이 침수돼서 많은 시민들께서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예요. 갑자기 도심 속에서 구명보트가 등장을 해서 그 갇혀 계시는 시민분들을 구조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참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거든요. 그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같은 네. 경우에 일반 인도보다도 차도보다도 낮죠. 낮잖아요. 네. 그것도 좀 원인이 될 수 있나요? 하천보다 더 지대가 낮아서 천변에서 그 물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다시 역류하는 그런 사태와 하수 관로가 지금 쓰레기와 흙더미로 막혀서 제대로 배수되지 않았던 총체적인 문제가 그쪽에서 폭발하듯이 나왔던 거거든요. 그래서 자연이 준 그런 재해이면서도 인간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인간이 막아놓은 여러 가지 구조물들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사건이고 사고기 때문에 저는 인재일 수 있다. 실제 침수량은 한 900톤이 넘거든요. 950톤이 넘는데 비가 내린 양은 90톤? 그러니까 10%밖에 안 된대요. 비 내린 양은. 90%는 외부에서 들어온 거니까 이건 명백하게 좀 인재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확실하게 원인을 파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재발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. 중앙정부에서 370억 정도의 예산을 배정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그 주변에 옹벽과 또 물이 쓸려나가지 않게 제방을 다시 한번 세우고 또 무너졌던 건축물들을 좀 다시 한번 세웠고요. 물을 강제적으로 끌어내보내야 되는 펌프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와 빗물을 중간에 저장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 공간의 조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단기간에 구성은 어려워서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. 그래서 한 3년 계획을 잡고 있어요. 동구에도 그 못지않게 큰 피해가 있었거든요. 그 경부선 철도 정비 사업을 오랜 기간 동안 그걸 하면서 동서가 분리되어 있는 구간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지하차로를 많이 만들었어요. 그 중에 한 5군데가 침수가 되는 바람에 큰 피해가 있었죠. 한 분이 또 돌아가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. 소정지하차도에서 인사사고가 났는데 11kW짜리 모터 그 배수 펌프가 3개가 있었는데 이 3개가 정상 작동만 했었으면 150mm의 비가 와도 이거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양이었는데 이게 배수 펌프의 문제가 아니라 발전 시설의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발전 시설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해서 그 이후에는 다 스톱이 된 거죠. 이 피해로 인해서 대전시 전체에서 또 예산을 들여서 이 발전 시설을 지상으로 그 지하차도 위로 올리는 그런 공사가 이번에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.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. 대전에 3대 하천 있지 않습니까? 네. 대전천, 갑천, 유등천. 네. 유등천, 갑천의 그 여유고라고 하나요? 한 3.5m 정도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지대가 다 침수가 된 건 그 천의 그 저장 능력의 문제보다는 도심이 천보다 더 낮은 저지대에 있다는 그런 지리적 문제가 있고 주변에 그 빗물 저장소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강제 펌프도 더 구축을 해야 되고 네. 배수로도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지금 용역과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완료는 못한 상태예요.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 일단 탐방과 가장동 지역의 용역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리고서 또 공사가 2, 3년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 기간이 너무 길다 이런 안타까움과 또 어려운 현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대동천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잠깐 내렸거든요. 낮에 잠깐 내렸는데도 차가 60여 대 정도가 다 침수될 정도로 거기가 굉장히 좀 많은 피해가 났던 지역이에요.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한 7천에서 8천 동 정도 준설 작업을 했거든요. 거기 그 대동천 보폭을 넓힐까 아니면은 치수벽을 좀 칠까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 하수관로 정비랑 그리고 치수벽을 치고 이런 것보다는 가장 효과적인 게
준설 작업하는 게 가장 예. 효과적이라고 그래서 대전이 그동안 자연재해에서 조금 자유로운 지자체로 꼽혔잖아요. 큰 비도 없었고 큰 태풍도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비 피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. 이게 매년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렸던 지자체였으면 당연히 여름쯤에 배수로를 한번 청소했을 것이고 옹벽이 괜찮은지 확인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건 사실 그쵸. 같아요. 우리 코스모스 아파트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재민이 28가구 정도 되거든요. 1층 정도가 물에 잠겨가지고 그분들을 긴급 배피를 시켜서 한 달 반 정도 외부에서 생활하셔야 했어요. 저희 침수 피해 장소는 우리 지역의 공무원분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도 정말 많이 갔던 것 같아요.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이 버스 타고 오시고 맞아요. 밥차 끌고 오시고 하셨어요. 그래서 거기 지하 1층을 그냥 물로만 찬 게 아니고 흙과 부유물들, 흙과 엄청 그 많이 쓰레기들과 그런 것들을 다 끌어내고 그 안에 있는 그 소중한 물건들 많았을 텐데 네. 그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더라고요. 침수되면 예, 쓸 수가 어떤 것도 쓸 수가 없더라고요. 물에 잠겼으니까 전기 설비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전기 설비 다시 하고 도배장판하고 전자 제품이라든지 아. 이불, 옷가지 등을 기부를 전국에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들 다 다시 채워놓고 하니까 한 달 반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수해에 대비를 하려면 어떤 점이 제일 먼저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하나, 둘, 셋. 하수관 정비. 녹색 공간. 도심 내에 있는 하수관 정비가 가장 필요하고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요. 깨끗하게 정리만 해놓고 청소만 해놔도 또 부유물만 치워놔도 확실하게 효과는 있다고 하고 도심 속 녹색 공간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어쨌든 물이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현재는 다 모든 곳이 딱딱한 아스팔트를 통해서만 지나가기 때문에 한순간에 역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공원을 중간중간에 더 많이 만들고 나무도 더 많이 심어야지 그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. 재해가 없다고 하는 대전에서 이렇게 큰 피해가 난 건 좀 이례적이었는데 따져보니까 2018년도에도 이런 큰 피해가 있었고 2019년도에도 피해가 있었고 2020년도에도 이렇게 피해가 있는 걸 보면 이제 재해가 없는 대전이라는 게 참 무색할 정도로 많은 피해가 있어서 늘 대비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한 거는 늘 준비해야 될 것 같은 또 그런 교훈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근래 5월 말쯤 기억해 보시면 갑자기 대낮에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굉장히 큰 양으로 맞아요. 동남아시아 아열대 기후의 그러게요. 스코를 보듯이 쏟아졌거든요.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가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 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후에 대한 또 비에 대한 그런 정비는 더 공고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동안 지금까지 구성되어 있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재점검은 꼭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